안녕하세요. PNS 코드 김영혁 원장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 부분은 뭐냐? 라이프니츠의 적분 규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적분 규칙은 뭐냐면 정적분의 미분입니다. 정적분 함수의 미분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조금 하기에 앞서서 배경 지식으로 살짝 편미분이라는 걸 한번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라이프니츠 적분 규칙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미분은 당연히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미분은 교육과정에서 하고 있는 미분은 전미분이라고 하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편미분은 교육과정이 아니고 대학교 과정입니다. 대학교 과정인데 라이프니츠의 적분 규칙이라는 걸 얘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려면 편미분 개념이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살짝 편미분 얘기를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애매하기는 한데 그렇다고 고등학교 시험 문제 속에서 아예 편미분을 쓰는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미분에도 있고 실제 적분에도 있습니다. 수투 단원에서. 함수 방정식을 풀어나갈 때 그때 두 가지. 첫 번째, 도함수의 정의를 써서 풀기. 두 번째, 시간이 없어서 내가 좀 빨리 풀고 싶어, 시험상에서. 그럴 때 편미분을 실제 쓰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이프니츠 적분 규칙 때문에라도 편미분을 짧게 한번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편미분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미분은 일단 쓰고 있는 미분 기호부터 다릅니다.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나 파셜 뭐 이렇게 부르는 기호인데 우리가 보통 그냥 전미분 기호는 dy, dx 기호를 쓰잖아요, 그죠? 편미분은 그거와 구분 짓기 위해서 파셜 또는 라운드라는 기호를 씁니다. 그냥 선생님이 공대 출신이라서 공대에서는 라운드라고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 주어진 너를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편미분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 편미분은 사실 언제 쓰는 거냐 하면은 다변수 함수 다변수 함수의 미분을 할 때 쓰는 게 편미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변수가 뭐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독립관계에 놓여 있는 변수 두 가지 이상을 우리가 다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y는 fx꼴은 그냥 표면상으로는 변수가 두 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는 x 하나입니다. x가 움직여서 거기에 대응되어서 함수값 y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때 y는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변수의 기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든 게 지금 자, 너하고는 전혀 서로 종속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냥 변수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변수 두 개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변수 함수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미분을 할 때 쓰는 게 다변수 함수의 미분 이고 요때 쓰는 걸 갖고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편미분이 필요한가는 짧게 한번 선생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냥 전미분을 할 때 평면 상에 있는 어떤 함수 그 주어진 함수의 어떤 한 점에서의 미분 계수가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간상으로 갔다고 치면 공간으로 가면은 뭐가 존재하느냐면은 평면이 존재하겠죠, 이렇게. 공간상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에 뭔가 어떤 평면이 하나 이렇게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평면상에 어떤 한 점이 있다고 쳤을 때 자, 이 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접선은 몇 개냐? 그러면 접선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무수히 많은 접선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뭔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겠죠, 사실은. 그럼, 자, 이쪽으로 가면, 공간상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자,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 말고, 이 점에서 접하는 평면을 하나 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만납니다.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이런 걸 접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접평면의 방정식을 하나를 찾아보고 싶어 평면에서 우리가 접선을 구하듯이
공간상에서 접하는 접평면을 하나 구하고 싶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차피 평면을 구하려면은 평면이 결정나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일직선에 있지 않는 세 점,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뭐 이런 등등의. 그럼 여기에서 요 점을 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자, 요렇게 지나는 접선 하나 구하시고 요렇게 지나는 접선 하나 구해서 만나는 두 직선을 품고 있는 이 평면 알파를 하나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요럴 때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무수히 공간상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접선들 다 구할 필요 없이 X축 방향 성분, Y축 방향 성분 두 개만 잡아도 이 두 점이 주어지는 점에서 만나는 접선이 될 거니까 이걸 품고 있는 평면은 유일하게 하나로 결정이 나겠죠. 이렇게. 그때 쓰는 게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뭔가, 자, 이게 X축이라고 치면 이 점에서 X축 방향의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접선을 하나 구해봐봐 라고 했을 때 이때는 철저하게 Y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의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그냥 고정을 해버립니다. 상수 취급해서. 그럼 상수 취급하면 너는 어차피 미분하면 0돼서 날아가는 요소가 될 거니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자, 뭔가 X축 방향으로만 내가 미분을 하고 싶어. 그때 다른 문자들은 그냥 다 조용히 해. 너는 상수 취급해서 조용히 해. 뭐 이런 개념입니다. 편미분은. 자, 그래서 자, 요쪽에 선생님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라운드 X라고 지금 표기가 된 거는 내가 너를 미분하는데 X에 관해서만 미분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하겠다는 얘기는 그때 Y 너는 뭐 취급한다? 상수 취급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편미분을 우리가 이런 XY 이변수 기준으로 도함수 정의를 그대로 쓰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Y는 이거 하나 빼먹었네 선생님이. 자 Y는 변동 없이 그대로 상수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가 X에 대한 변화량을 볼 거니까 X만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X한테만 적용을 시켜주는 게 이게 편미분의 정의고 이런 애들은 다변수 함수 미분할 때 쓰는 거고 뭐 이게 활용도라고 하는 거는 뭐 공간상에서 접평면 구할 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게 필요합니다. 라이프니츠 적분 규칙을 확장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요게 필요한 얘기라서 잠깐 언급을 했고 실제 얘는 뭐 함수 방정식에서 뭔가 함수를 만족하는 함수를 찾을 때 그때 활용을 합니다. 실제 정의를 쓰거나 편미분을 쓰거나 자, 그 실제 예를 선생님이 자, 요 문제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2017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인데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를 주시고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답니다. 원점 지나고 원점에서의 f'0는 1이고 자,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하는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f-1 값이 k이다. 그때 0에서 1까지 fx 제곱을 적분을 한 값을 k로 나타내면 너는 과연 어떻게 표현이 될까? 뭐 이랬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뭔가 이게 속에 감춰진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일단 무시하고 이 문제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x하고 y는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독립변수 두 개짜리니까 너는 일종의 다변수 함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가지고 도함수 정의를 쓰는 거는 오늘 선생님이 하려고 하는 요 포인트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정의 쓰는 거는 잠시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우리가 편미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얘네들을 미분할 때 뭔가 몫의 미분을 쓰는 것보다는 너를 옆으로 줘서 곱의 미분 쓰는 게 좋으니까 일단 곱쪽으로 넘길게요. f의 x 플러스 y는 만나서 1 더하기 fx fy 자 너를 넘겨서 이렇게 하나 기록을 하시고 자 우변에 남는 거는 fx 더하기 fy입니다. 자, 첫 번째 스텝에서 자, XY 중에 파괴 문자 하나를 정하겠습니다. 그냥 X를 정할게요. 그죠?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스텝. 자, 그럼 X에 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그때 또 다른 변수인 Y는 상수 취급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저는 상수 취급하세요.
자, 그럼 한번 x에 관해서 미분할게요. 자, 너도 x를 가지고 있고 이 뒤쪽도 x를 가지고 있으니까 좌변은 기본적으로 x에 관해서 곱의 미분을 써야 되겠죠. 자, 앞에 건 미분. 그럼 f'의 x 플러스 y 곱하기 뒤에 거는 그대로 오시고 1 더하기 fx fy 플러스 앞에 거는 그대로 두시고 뒤에 걸 미분하는데 x에 관해서만 미분을 합니다. 자, 어차피 이런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야. fx, fy는 여기서 상수 취급을 해야 되니까 실제 너를 x에 관해서만 미분하면 너만 미분을 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x 곱하기 fy라고 이렇게 하면은 뒤쪽 미분이 끝났고, 자, 우변도 미분을 하겠습니다. 자, 너는 x를 품고 있으니까 너를 미분하면 f'x야. 너는 y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상수야. 그래서 너는 미분하면 날라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x에 관해서 미분을 했고, 두 번째 스텝에서 자, 현재 네가 여전히 변수가 두 종류의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변수를 한 종류로 뭔가 통일을 하셔야 됩니다. 한 종류로 줄이셔야 되는데, 그때 지금 문제에서 준 조건 중에 이게 있습니다. f' 제로 값이 1이야 라고 줬으니까 여기 보면 f'x, f'x 자, 근데 xy는 임의의 실수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자리에 일제히 다 0을 넣어서 f' 제로가 1이라는 사실을 여기다가 그대로 쓰시게 되면 여기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y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그럼 한번 자, x자리에 0 넣으면 너는 f'y야. 자, 여기도 넣겠습니다. 자, x자리에 0을 넣으면 너는 f0인데 f0는 문제에서 0이라고 줬으니까 이 통째가 1이 되어서 날아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자리에 0을 투입하면 너는 fy가 되겠죠. 요놈은 1이 되고, 자, 너는 fy가 될 거고, 곱하기, 자, x자리에 0 넣으면 f'0인데 걔는 1이야. 그러면 fy, 그러면 fy 전체의 제곱.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변은 f'0라고 읽혀지니까 너는 1이야 라고 하면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스텝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f'y는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의 질문이 자,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는데 누구를 적분하느냐? fx의 제곱을 가지고 적분을 하십시다라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야, 그럼 여기에 fx 제곱이 여기 있잖아요. 어차피 임의의 실수 xy니까 너를 x로 고쳐서 읽어도 전혀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 제곱 자리에 fy 제곱을 투입하면 너는 넘어가서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1 빼기 고칠게요. f'x라고. 너를 가지고 적분을 하십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너를 가지고 적분을 하면 야, 1 따라서 0에서 1까지 적분하니까 너는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f'x를 적분하면 fx1, 0 들어가서 f1 빼기 f0인데 f0는 아까 제로였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너는 1 빼기 f1이 되는데, 안타깝게 문제에서는 f1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f-1의 값을 줬는데, f-1이 누구냐? k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네가 k라고 줬어.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누구냐? f1의 값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지는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식에서 자, f-1의 값과 f1의 값은 도대체 무슨 관계에 있는지를 뒤에 가서 한번 살펴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1, f-1과 f1에 대한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감춰져 있는 대칭성이나 이런 거하고 뭔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주어졌던 첫 번째 관계식에서 우리가 f0가 0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자, 요 관계식에다가 y 자리에다가 우리가 x를 한번 x를 한번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은 너는 f0가 되는데 f0는 그냥 0이야. 자, 우변을 넣는데 어차피 네가 좌변 값이 0이니까 분모는 관심 없고 분자만 보겠습니다. 분자 넣어서 fx y 자리에 -x 그러니까 f-x가 됩니다. 야, 그럼 요렇게 나오는데 너는 따라서 뭐니? 원점 대칭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함수라고 이렇게 읽혀지겠죠? 너의 관계가. 자, 그럼 네가 기함수라고 읽혀졌으니까 f-1이 k라고 줬습니다. 그럼 너를 통해서 f1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k라고 읽혀지고 너의 값을 그대로 들고 와서 최종적으로 f1 자리에다 -k를 집어넣으니까 최종 답은 1 플러스 k가 되겠지요. 그래서 자, 요게 편미분을 쓰는 뭐 대표적인
기출 문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라이프니치 적분 규칙 때문에라도 편미분은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봤고, 실제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약간 조금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 요 시기에 비슷하게 그 해에 6월 평가원의 킬러 문항에도, 객관식 킬러 문항에도 요 이야기가 실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뭐 해당 사항은 없는 얘기인데 그냥 참고만 할게요.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라고 해서 네가 2분의 2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 용어를 쓰지는 않는데 실제 미적분 파트에서 이 함수를 만나죠.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현수성 그래프라고 불려지는 애를 만납니다. 주로 이제 곡선의 길이 구하고 할 때. 근데 사실 너의 정식 명칭이 쌍곡선 삼각함수 하이퍼볼릭 코사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야, 네가 나왔으면 하이퍼볼릭 사인도 나옵니다. 그치? 하이퍼볼릭 사인은 2분의 2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요 놈이 하이퍼볼릭 사인이고, 그럼 코사인 사인 나오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정의를 하거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삼각함수처럼 하이퍼볼릭 코사인 분의 하이퍼볼릭 사인,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데, 사실 요 놈이 6월 평가원에서 이 함수의 특징을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비슷한 시기에 요 놈의 특징을 어디서 물었냐? 방금 요 사관학교 기출에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이게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시험을 봤던 학생들은 당연히 고등학생들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하이퍼볼릭 계통의 쌍곡선 삼각함수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한 적은 없을 거니까 당연히 묻혀서 갔겠죠, 사실은. 근데 냉정하게 뭔가 수학을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걸 미리 내가 관심 있게 봤던 친구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 특징들을 인지하고 있는 친구였다면 얘는 그냥 다이렉트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줬는데 그리고 풀어 나가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쪽에서 뭔가 문제가 살짝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견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하이퍼볼릭 코사인 뭐 이런 하이퍼볼릭 삼각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교육과정을 살짝 벗어나 있는 편미분 얘기를 우리가 하기는 했지만, 이 편미분도 실제 함수 방정식 풀 때 요긴하게 쓸 때가 분명히 있고 실제 쓰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한데, 궁극적으로 라이프니치 적분 규칙에 편미분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짧게 먼저 배경 지식으로 얘를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게 순서상 맞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용은 뭐 어렵진 않습니다. x에 관해서만 미분하고, 그때 상수 y는 상수 취급하고, 그리고 변수를 한 종류로 줄이기 위해서 주어지는 값, 뭐 주로 0을 넣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ln으로 정의되는 경우에는 뭐 1을 넣어서 정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거니까, 어쨌든 x에 관해서만 미분하고, 그때 y는 상수 취급하고, 어떤 주어진 초기 조건의 어떤 값들을 투입을 해서 변수 하나로 정리해서 도함수를 구하고, 그 도함수가 확정돼서 나온다고 치면 그걸 다시 부정적분해서 원래 함수 fx를 찾자. 이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함수 방정식의 수학적 구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짧게 한번 편미분 얘기를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눴고, 잠시 쉬었다가 라이프니치 적분 규칙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